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스타 이슈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방송인 이상민 씨가 20년 만에 재혼을 깜짝 발표하면서 과거 그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발언들과 놀라운 이경규 씨의 촉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한 매체는 이상민 씨가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비밀리에 결혼을 준비 중이며 결혼식은 초여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준호, 김지민 커플보다 빠른 일정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측 역시 이상민 씨가 비연예인과 재혼하는 것이 맞다며 오는 5월 11일 방송되는 미운 우리 새끼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SBS 미운 우리 새끼와 돌싱포맨 하차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향후 출연 여부는 아직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씨는 지난 2004년 이혜영 씨와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한 후 오랜 시간 독신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약 20년 만에 재혼 소식을 전한 그는 SNS에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비밀리에 결혼을 진행하게 된 안타까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민 씨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며 제게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녀와 인생의 이막을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 사람이고 이분과 함께라면 평생을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예비 신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찾은 소중한 사람인 만큼 너무 조심스러워 주변 분들께 알리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놀라셨겠지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앞으로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더 책임감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이상민 씨의 깜짝 재혼 발표에 그가 과거 방송에서 했던 재혼에 대한 발언들도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민 씨는 지난해 연말 2024 SBS 연예대상 무대에서 결혼에 대한 속마음을 내비치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당시 대상 후보들의 고민 상담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그는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결혼하면 미운 우리 새끼,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 하차해야 한다며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MC 이경규 씨가 결혼 타령하는 걸 보니 열애 상대가 있는 것 같다. 지금 고백해라. 라고 말하자 이상민 씨는 이런 고백을 연예대상에서 한다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베스트 커플상을 탄 김민재, 최유라 부부를 보고 좀 빨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상과 상관없이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듣고 있지? 올해 안에 결혼하자라고 말한 뒤 어딘가에는 있지 않겠니? 라고 공개 프로포즈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공개된 스마일TV 플러스의 중매술사의 예고편에서는 재혼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며 이상형에 대해 옷을 사줬을 때 예쁘게 어울리는 정도의 몸매 라고 답했습니다. 상대방의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는 48kg에서 54kg 사이, 키는 제가 175cm니까 165에서 170cm라고 말하면서도 외모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밝은 사람이 좋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대의 나이에 대해서는 저보다 한 8살에서 12살 정도 어린 94년생까지는 뭐 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씨의 여자친구에 대한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2023년에 미우새 등 그가 여러 방송에서 언급했던 대개녀에 대한 얘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개녀란 그가 10여 년 전에 만났던 비연예인 여자친구로 그가 힘든 시절에 만났다고 하는데 생활고에도 주변에 돈을 빌려 대게를 사주었을 만큼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 당시 큰 화제가 되었는데 혹시 그녀일까요?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녀의 놀라운 정체가 돌아오는 미우새에서 방송된다고 하니 그날 폭발적인 시청률도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이상민 씨는 69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오랜 돌싱 생활을 마무리하며 재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상민 씨의 이 소식은 단순한 연애 뉴스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아픔과 버팀 끝에 찾아온 진짜 인생 이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의 굴곡진 인생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이상민 씨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일찍 4살 때쯤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피플 인사이드 방송에서 밝히길 자기 어머니가 본처가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었고 본인 또한 사생아라고 합니다. 중학생 때 물어물어 찾아간 아버지 산소에서 묘비에 자기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매우 복잡한 가정이라고만 말하면서 더 이상의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본인 표현대로 하자면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신데요. 나중에 보험 일까지 하시게 됩니다. 중국집 민속 주점 등도 하셨는데 어깨 너머로 요리를 배우기도 했다고 해요. 초등학생 때는 자전거를 타고 중국집 배달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는 겨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성공에 대해 아주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를 악물며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1993년 20살 때 대학 진학에 실패한 뒤 가수의 꿈을 키우며 디스크 자키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2살 때 룰라가 되죠. 이상민 씨는 룰라의 보컬리스트 겸 래퍼로 정식 데뷔해서 줄곧 리더 역할을 맡았어요. 하지만 당시 막강한 그룹 투투의 1과 2분의 1에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때는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RF의 상심 등 빠른 음악이 대세여서 빠르지 않은 룸바 리듬의 날개 잃은 천사를 열의 9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씨의 고집으로 출시한 1995년 2집 날개 잃은 천사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죠. 이 앨범이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는데요. 이때가 23살. 그러나 이른 성공은 곧 독으로 변합니다. 이때의 자신감으로 제작자로 변신하죠. 탁재훈, 신정환의 컨트리 꼬꼬를 시작으로 디바, 샤크라, 샵 다 성공시킵니다. 이런 연승 대박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허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망했죠. 그 비싼 청담동에 건물을 통으로 임대해서 최고의 시설을 차리고 부를 과시했습니다. 그때 현금만 무려 48억 보유자였다고 해요. 또한 그 당시 우상과도 같았던 미국 MC 해머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17억. 그런데 잘 안 됐죠. MC 해머는 당시 최고의 래퍼이자 댄서로 바로 이 노래를 부른 사람.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또 2001년 그룹 엑스라지를 만들어 실패. 실패를 빨리 만회하고자 2002년 무려 11억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그룹 QOQ도 실패. 이렇게 음반에 연속적으로 실패하자 음반이 아닌 다른 사업에 손을 댑니다. 김미파이브라는 레스토랑 사업을 해요. 그곳은 이종 격투기, 음식, 쇼 등을 하는 당시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경기를 했던 이종 격투기 선수가 경기 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며 레스토랑이 문을 닫게 되었고 이상민 씨도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 32살. 이렇게 2005년 11월 부도로 이상민 씨는 69억 8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2년 만에 70억 가까운 빚쟁이가 된 거죠. 그런데 파산 신청을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데요. 왜 빚을 갚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5년 부도 이후 저의 전체 채무액의 대부분은 저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일부 경영진의 권유에 의한 법인 투자가 60% 가까이 되었으며 회사 법인 자금 조달로 인한 채무금들이 대부분이어서 법적으로 법인 청산 및 개인 파산, 법인 파산 등의 법적 제도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도 후 12년 동안 법인 청산 및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고민도 해보지 않고 누구의 도움 하나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투자자 및 채권자들의 어려운 상황과 법인의 오너였던 본인 자신이 여기서 포기하면 이후에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성공에는 여러 가지의 성공이 있겠지만 부도 당시에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자 성공은 나의 지금의 실패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옥상에도 몇 번 올라가 보고 수많은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 때문에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2021년 심야신당에 출연해서 3년 넘게 입원 중인 어머니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뇌가 안 좋아서 입원을 하셨는데 주사 한 대당 150만 원짜리를 맞으며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병원비부터 간병비, 약값이 매달 들어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때 들어간 약값이 매달 1,000만 원에 달했다고 하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다 갚았는데 2023년 3월 드디어 17년 만에 그동안 또 이자가 불어났는지 70억에 달하는 빚을 갚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은 것을 어머니께 말씀도 못 드렸다고 하는데요. 2023년 10월 방송에서 이상민 씨는 엄마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6년째 보고 있다며 지금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 날 못 알아보신다, 말도 못하시고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도 아픈 걸 인정 못한다. 그때 오는 게 선망 증세라며 일시적으로 오는 치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엄마가 병원에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갑자기 새벽에 사라지셨다고 해요. 새벽 2시에 그 전화를 받고 아침 6시인가 7시에 엄마랑 통화가 됐는데 어디냐고 물었더니 나 집에 있는데 왜 안 오냐라고 하더라.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망원동에서 중국집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동네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때 이상민 씨는 어머니가 아프시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씨는 기적같이 회복되시면 뭘 같이 해보고 싶냐는 질문에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나밖에 못 봤다. 이미 콧줄을 끼고 모든 걸 다 의료기기에 의존하고 전혀 못 움직이고 계시던 어느 날 엄마 갈게, 나 또 올게 라고 했더니 누워서 갑자기 손을 들고 인사를 하시더라 라고 말하면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 이야기는 듣고 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겁이 났다고 해요. 마지막 인사는 아니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 달 11월에 돌아가신 것이죠. 자기를 살게 해준 어머니를 위해 지금까지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됩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빚을 갚느라 정신적인 압박과 부담감에 속이 다 썩었다고 하며 심지어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도 이상민 씨의 결혼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